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26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26페이지 5번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건축 및 비조번용 토지 취득 있잖아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잖아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요. 하여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그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건축물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했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내주는 날과 교부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부하는 날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지금 도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환지 처분에 의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에 의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도요. 양가로 1번으로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요약집 정오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표 26페이지 5 건축 및 비조명 토지 취득 중 양가로 1과 2의 내용을 다음과 수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거 정오표를 보시면 수정 전에 양가로 1, 양가로 2 돼 있잖아요. 그 양가로 2의 내용을 지우고 양가로 3번은 양가로 2번으로 고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수정 후 보면은 양가로 1번에 건축물 건축 또는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하는 경우에서 사용승인서 다음에 사용승인서 다음에 가로에 이제 이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추가되냐 보세요. 도시발법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의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해서 내주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개정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요. 취득 시기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준공은 됐어요. 주택을 준공을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하다 보니까 이 소유권 이전 고시 되기 전에 그 중간에 있죠. 준공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사이에 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 주택 유상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우리가 세율이 어떻게 정돼요?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 시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상가 4%인데 건물은 근데 주택은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면 3%잖아요. 이 주택 유상 거래로 인한 취득 시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건물은 준공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이 준공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준공이 됐는데도 주택인데도 이걸 갖다가 거래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를 취득시로 하니까 아직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 유상 거래에 이르는 취득 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개발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도시발법에 의한 경우 건축물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도정법에 의한 경우는 준공인가증 자, 이런 것들을 내주는 날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럼 틀려요, 이제. 아니고 언제라고요? 검사 증명서나 아니면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등등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이런 거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서류 내주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소유권인 정보실 환수금 공고일이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준공검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이런 거 내주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로만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요약집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하고 이렇게 준공일로 이렇게 말하자면 준공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의 취득시입니다. 이거는 토지예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 동그라미 기억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검사 받은 날이요.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로 그럼 아이고 요약집으로 오라니까 양가로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 취득 시기는 이제 양가로 3번에서 양가로 2번으로 바꿔놓고 이걸 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입니다. 본문. 그래서 기억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28회 시험 때도 나왔었지만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인정고시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거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요 토지를 취득할 때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는 소유권 이전고시 1 이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항상 제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환수금 공고일 이런 거 나오면 언제라고 항상 다음 날. 다음 날이 꼭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28회 시험 때 지문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제 강의 잘 들었던 분들은 소유권 이전고시를 보니까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 요거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 없네. 그래가지고 딱 골라가지고 맞춘 수험생 얘기 드렸잖아요, 수험생들. 그래서 소유권 이전고시 환수금 공고일 나오면 항상 양도세에서나 취득세나보다 다음 날. 근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비교해서 빠른 날. 예전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하면 공무상 지목 변경 이랬다가 지금은 동등한 위치로 빠른 날. 예외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그럼 사실상 사용한 날지가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27페이지 자꾸 눈에 익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7번에 메리칸 촉으로 위한 토지 원시 취득이요. 공사준공 인가일. 그 전에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으면 그날 사용승낙 받으면 사용승낙일. 허가받으면 허가일이야. 또 원칙 토지 메리칸 촉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 취득은 어느 때다? 공사준공 인가일. 자,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둡니다. 더 이제 기본소라든가 어떤 저기에 보면 더 잡다한 것들이 있지만 취득시기 요 정도만 딱 알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06번 테마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요. 자, 별표 3개 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작년에 뒤에 이제 취득 가격 범위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지만 요거 우리 일반적인 이제 과세 표준 결정 이런 것도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시 3개 해놨습니다. 때로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종합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 별표 3개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 과세 표준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이 과세 표준 취득 가격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1억 원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1억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그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지 이거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X예요.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취득 시기에도 나왔었지만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를 합니다. 자, 근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2019년, 예를 들어서 2019년 만약에 6월 10일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었는데 실제로는 6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취득시기는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하고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날. 그 다음에 과세 표준도 취득세 계산할 때 총 연부금액 55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자,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면 이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요 사실상 연부금액 연부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부터. 다음 연도도 매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매회 다른 연도와 다른 매회 독립적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한 번에 55 곱하기 세율 하면 목돈 나가지만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니라는 거.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상 연부금액, 사실상 연부금액 나오면 사실상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시가 순액이 되는 경우요. 자,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자,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랬죠,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그러면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순액.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용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잘못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 뭐라고 한다?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시가순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도 뒤에 나오지만 요 정도 보시고요. 하여튼 시가순액이 과분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러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시가순액으로. 항상 시가순액 기준으로 세금 계산합니다.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 집에 대해서 광명시장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해서 거기서 날라오잖아요. 도대체 광명시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이에요.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시가순액이 과세되는 경우 보니까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무신고, 신고 없거나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 포함했어요.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신고했다.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인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이 공시가격은 시가 반영률이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것들 7, 80% 반영된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긴 있는데, 일부 지역에 또 그렇고, 또 어떤 지역은 아파트 같은 것들도 시가 반영률이 55에서 65, 요즘 많이 올라서 가지고 60%, 65%, 60% 이렇습니다. 시가 반영률이.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은 30%, 40% 이랬는데 요번에 요새 많이 좀 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는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단위가 큰데 상가의 시가 반영률은, 이게 상가는 또 이게 시가 조금 상권이 뜬다 그러면 부르기 나름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억짜리다 부르기 나름이에요. 80억 조금 장사된다 그 동네 그러면 80억 100억 부르잖아요. 10억 20억은 그냥 불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의 시가 반영률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시가 반영률이. 주택은 거의 70% 지금 하면서 상가는 왜 30%야? 그러면 부자들이,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가 반영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에 시가순액은 시가에 이런 정도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더 낮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 왜 시가순액 낮게 신고하면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지자장이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준으로 다시과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지자장이 다시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표준 결정되는 경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미달하게 신고됐다.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장이 다시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그 다음에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요. 시가순액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요.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그럼 다 시가순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제2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수, 공판, 법인데 여기서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시가순액 1억짜리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만약에 8천만 원에 취득했다. 다 입증이 되죠?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 입증이 되니까 시가순액 미달하더라도 그 8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신고표를 증해서 입증이 되고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공매 넘어갔습니다. 경매 넘어갔어요. 8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8천만 원 과세표준하는 거고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이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 자백간주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제 객관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조소상으로는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법인장부. 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또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6번이요. 자, 국수공판법. 아까 취득세 사실상 잔금지비를 수익이라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공판법이었는데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절 보셔야죠. 국수공판법. 요거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줄여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초 이론 과정부터 배웠던 것이 이겁니다.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소문 돌아서 땅값이 막 올라가서 시가가 형성돼 있고 이 정도 가격대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산정한 곳이 되는데 대형 국책사업 무산돼서 땅값이 다시 내려갔다. 시가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관계당국에 신고서 제출하고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 뭐 위원회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다 검증받은 이런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이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뭐로 한다? 과세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이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봐서 신고한 가액을. 자, 그러면 화살표를 봅니다.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추계하고 해서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사실상 취득가에서.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봐야 돼요. 취득세 취득신이나
과세 표준 문제 나오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봐야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인 거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빵원 곱하기 쓰려면 3주택 다시 빵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법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 우리 배웠어요? 부당하게 특수관계자 간에 형이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사고 이런 식으로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 시가 초과액은 자 객관성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봅니다. 공정증서요. 공증사무실이 돈만 내면 그냥 도장 찍어주잖아요. 검인계약서 옛날에 다 가짜로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도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객관성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과세표준 비교입니다. 제가 기본 이론까지는 다 판서하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과세표준도 오늘 쭉쭉 이렇게 요약집으로 정리된 걸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과세표준 비교를 보니까요. 먼저 취득 시기를 봅니다. 취득 시기. 취득세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 시작합니까? 계약상 잔금지비를. 그죠? 그잖아요. 원칙 매매가 유상 취득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해? 계약상 잔금지비.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상 잔금지비라고 그러면 틀렸다고.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비 되는 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럼 뭘 과세 표준이에요? 시가표준이에요. 신고한 가액이 근데 시가표준보다 부동을 잘 보세요. 자, 높게 신고됐어요. 크게. 그럼 뭘 과세표준이에요? 신고한 거예요. 원칙 취득상 신고가액으로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표현이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지만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신고하고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만약에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만약에 1억 원,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1억 2천입니다. 이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걸 과세표준한다고요? 그때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표준해?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검증받은 취득이라는 그 단서가 없어요. 그냥 개인 간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때 어떤 거로 합니까? 그때는 이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일반적 거래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세표준을 구별할 수, 이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자, 요거 어떤 건지 또 우리 앞선 과정에서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라고 했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샀을 때 있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샀을 때 예전에 어떤 썼냐면 옛날에는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샀어요. 그럴 땐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분양권을 샀어요.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내가 취득하잖아요. 아파트 완공돼서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낼 때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분양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분양가격에다가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얹어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했고, 근데 마이너스 비 떨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 가격보다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자, 그런 지역은 또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이런 XXD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분양가보다 프리미엄 붙은 가격을 얹어서 취득세 신고라고 하고,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분양가격으로 또 취득세 신고라고 그래. 이런 XX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이 규정이 특례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건설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객관적 취득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뭐 분양가격이나 공가격을 그런 경우에도 과세표한다고 바꾸겠죠?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국소공판법부 같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여기가 포인트에서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바꾼다 뻔하지.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가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가격을 과세표준한다. 이게 바꾸겠죠? 실제 지출 금액이라는 거.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그러하지 않아. 당연하지. 서로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07번 테마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과세표준 별표에 두게 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한 번씩 다 나왔던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어떤 간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 그래도 구별해서 잘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신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번의 건축물 건축입니다. 신축, 재축, 제외.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공법에서 건축은 신축, 재축, 증축, 이전 등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이전 등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취득세에서 이런 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등 이렇게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험생들이 뭐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최근에 또 어떤 수강생들 알려준 거 있었는데 멋진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또 또 어떤 수강생은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은 또 그랬다 그랬잖아요.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수강생은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자, 멋진 말 없어요. 내가 최근에 또 들은 말 하나 좋은 거 있었는데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네. 뭐 가끔씩 어떤 수강생들은 팩트를 얘기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강성규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이런 사람 팩트를 얘기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팩트 맞잖아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같은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증축.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다시 본문에 보니까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즉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요. 자, 이런 경우는 의제 취득이었잖아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의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했잖아요. 간주 취득이요.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 가로 안에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총액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 신축표를 보니까 신축, 재축은 실질 취득이요. 이거는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일체 비용, 그 건축비를 과세표준하고, 증축이나 개수나 지방세법상 개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의제 취득은 뭘 과세표준하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그래서 개수의 경우, 증축 등 개수의 경우, 간주 취득의 경우와 원시 취득의 경우를 비교하시고요. 신축, 재축은. 아까 그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도 여러분요. 최초 분양자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합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지만, 근데 아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분양권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완공됐을 때 프리미엄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 실제 출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 이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최초 분양자는 분양 가격으로 하는 거고. 자, 여기 건축물 자,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은 건축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게 건축비를 말하는 거고. 근데 건축물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증축 같은, 이런 개축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현하고? 증가한 가격으로 하고 비교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이 변경이 됐다. 밭대로 그러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뭐요? 증가한 가액 과세표현합니다. 의제축이니까.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지목 변경 전 가로 안에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 요거하고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의 차액이요. 그래서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다시 말하면 전의 시가편액을 뺀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예? 1억에서 5억이 됐다 그러면 얼마? 4억 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자, 한번 좀 깊은 내용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좀 보실래요? 어떤 얘기냐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을 취득을 했어요. 이 취득 당시, 밭을 취득했을 당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목 변경 공사, 지목 변경대로 이제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이 이 시점이고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시가편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어요. 그리고 대로 이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대로 지목 완공했어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이 5억이 됐습니다. 이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자, 여러분 금방 읽었는데, 자, 우리가 밭을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에 시가편액을 5억에서 전에 글씨를 저기서 그런 거 5예요, 5. 네. 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했나?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을 빼는데,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토지 취득했을 때, 밭을 취득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억 원. 요 1억 원을 지목 변경 전의 시가편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액이니까 자, 얼마요? 4억 원. 4억 원을 증가한 가액으로 4억 원을 과세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밭을 취득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시가편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 28페이지 맨 아래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비용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라고 하고요? 등비용으로 하고요. 지목비용은 등비용으로. 그 다음에 29페이지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과세 표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의 지목비용에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지목비용에 등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사례 연습했는데요, 우리가. 자, 그래서 사례 연습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법인이 지목 변경한다. 밭에서 대로, 공장 용지로,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자,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액이 1억,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1억,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5억. 자, 근데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다. 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법인장부에서 입증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예? 이거로 한다고 그랬죠? 지목비 등비용, 판결문이나 법인장으로 지목비용이 등비용이 과세 표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증가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뺀 2억 8천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증가한 가액.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액을 뺀 증가한 가액인데, 예? 이렇게 법인이 지목 변경하고 법인장부에서 지목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으로 하고.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3번 봅니다. 에어컨을 껐나 보네, 여러분들? 추워가지고. 그죠? 왜 하늘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끝인 것 같은데. 약간 더우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딱 좋다 그러면 나는 약간 덥고, 여러분이 더워? 그럼 나는 막 땀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열기가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대류의 법칙에 의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여러분 저 밑에보다 여러분 앉아 있는 곳과 저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 공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 그런지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확인을 했나 봐요. 서서 앉아서 다 하더니 그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오더니 아니 진짜 다른 곳 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진짜 위에는 덥네요. 여기 교탁 여기는. 그럼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자 봅니다. 3번 보니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하나 취득하는 경우요. 보면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으라고 그랬죠?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어야죠. 취득가격증 100분의 얼마요?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시 끊고요. 이때 취득가격은 시가 편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합니다. 어떤 금액들을 합한 걸 과세표하느냐?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자산 이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표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자 이런 걸 합한 걸 과세표할 때는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예요.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개인도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같은 아까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예. 근데 법인장부를 작성해요? 아닙니다. 개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물을 개인이 건축하나 대수할 때 자 어떤 조그만 시공업체한테 법인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 법인장부로 90% 넘게 취득가 입증될 때 제가 이제 뭐 소소하게 자재를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막 그럴 때 그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합한 걸 과세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예. 하여튼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포인트고 건축하나 대수하나 취득할 때 법인장부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이게 포인트입니다. 4번에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예요. 자 신고한 경우에 과점주주 우리 과점주주의 취득 아까 과세되는 지분 비율, 과점주주의 어떤 개념, 정의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자, 과점주주 취득의 경우 어떻게 과세 표준을 구하느냐?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이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 문제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고요. 한번 볼까요? 이미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지난 순환에도 적어드렸었습니다. 이 사례를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A 비상장 법인이 자 보유하는 자산 총가액을 보니까요. 토지가액이 5억,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또 아니면 부동산 임차권의 가격이 또는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법인에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5억이고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40% 주식을 취득했고 설립 시는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20%를 추가 취득해서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그 다음에 60%가 됐을 때 이 60% 된 날 현재 취득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고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얼마입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전부 다 합치니까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요. 설립시 취득은 납세는 없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요? 60% 과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6억 원. 과세 표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취득세상물권의 가액에다가 자 여기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갑주주가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토지 건축물 차량을 직접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자,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게 과점주주 주식 취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08번 취득가격 범위는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을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지만 플러스 하면 그냥 그거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아는지 물었는데 사실은 복잡하게 되지도 않고 포함되지 않는 거 막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막 섞어놓고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포함되는 것들이어가지고 플러스 하면 그냥 그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사례 문제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사람은 틀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08번 취득가격 범위에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자, 29페이지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볼 건데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니까 오늘 뭐 세율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다 봤네요. 이제 30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봤네요. 얼마 안 남았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앞부분 세율, 표준 세율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볼 겁니다. 고개 드시고요. 다시 또 조금만 더 볼 거니까 목 운동 한번 더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뒤로 돌리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제가 요새 어떤 사정에 의해서 텃밭 있잖아요, 텃밭. 텃밭에 거기 어제도 강의 끝나고 저 오전 오후 강의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서 텃밭 있는데 그 차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 주고 진짜 내가 이제 어떤 그 집안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집에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던 일을 갖다가 할 수 없이 어떤 사정에서 내가 또 맡아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요새 틈나는 대로 그 텃밭에 뭘 주고 그래서 어제도 뭐 상추도 뜯고 막 그러면서 내가 농사일을 짓고 하고 그날은 얼굴이 좀 탔어요. 그 일요일 같은 데도 시간 되면 가끔 가가지고 그냥 그 뭐 좀 하고 그러라고 물 주고 그러라고 나 진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 졸지에 그냥 농분이 돼가지고 가끔씩 그래서 그거 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요 그러면서 몸이 좀 마른 데다가 왜 뭐 무슨 어디 아프냐 막 물어보는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햇빛 그래서 선크림이고 뭐고 막 바르고 그러더라도 이게 그 햇빛 있는 데서 조금만 있어도 이게 그리고 해 기울 때 가는데도 햇빛이 얼굴이 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저는 얼굴이 쉽게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자 이렇게 바쁘게 그렇지 않아서 바빠 죽겠는데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테마입니다. 08번 취득가격 보험이에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는 당연히 또 안 나오고 그렇지만 올해 또 2019년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격 보면 별표시 하나 하셨죠? 1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국수 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취득가격은 뭐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데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분을 간접 비용까지. 근데 그 표를 보세요.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에 포함을 해요. 근데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순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 순환에.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매매 대금을 일시에 을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요. 일시 지급하다 보니까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 금액이요. 자, 갑이 기분 좋아서 매매 대금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이 이게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쳤게요. 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9억 얼마예요? 9천만 원이잖아요. 9억 9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예? 그러면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니까 이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 금액 1,000만 원은 을의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을의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하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이 할인 금액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아셨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요거 그 얘기고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넘어가시니까요. 2번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 다음에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자, 포함되는지 여만 있잖아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부. 부자를 집어넣으셔야죠. 여부. 자, 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요. 못합니다. 빠졌네요, 글자가. 자, 포함되는 것과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들에 그냥 이해하면서 눈에 쭉 익혀둡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한다음에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요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안을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연체료 할부이자는 이거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쭉 내려와서 거기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있죠? 여비주료. 이게 올해 이제 추가됐어요. 올해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거 포함하는데 단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미치래요. 그래서 자,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할부이자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취득했다고 하는지. 지문이나 사례에서. 그래서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그 표를 보세요. 그 아래 표를 보니까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또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니까 개 XX. 이런 개 XX 쓰잖아요, 이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기억하라고 했는데,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포함되는 거에 두 번째 봅니다. 눈에 익혀둡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자, 건설자금 이자 포함하고요. 농지보존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부하는 데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거지 취득과 무관한 용역비나 이런 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 이거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거래하는데 주택의 취득 가격이 총 취득 대금이 1억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누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누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원래? 원래는 누가 갚아야 할 돈이야?
매도인이 갚을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 매도인이 갚아야 되는 전세금을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을이 지급하는 대금은 얼마예요? 네? 을이 지급하는 대금은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이것도 취득가에 포함하니까 을은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고 여러분들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취득세 신고할 때는 1억에 취득했다고.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도 포함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것도 작년에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채권 매각 자손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공인중개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포함한다는 거.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법인이 취득할 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중개보수는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것들 또 오른쪽을 봅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신문의 벼룩시장에 신문에 광고하죠. 분양 광고하는 거 이런 거.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자 이런 거 분담하는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한 자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집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방점을 찍고, 특히 올해 이제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누가 취득하느냐에 달라진다는 거. 요거 별 표시해 놓고, 요 표, 두 번째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딱 기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3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건축물 등의 뭐예요? 시가 편익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시가 편익비율로 나눕니다. 공급원의 시가 편익 산정 방법은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시가 편익 결정 어떻게 되느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오고 거의 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시가 편익 같은 지자체 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 편익.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인데, 토지 시가 편익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하는 법률 공시되는 취득일련제법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이게 토지 시가편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수많은 필지들의 땅값을 매길 때 대표성 있는 땅 표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하고,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그랬죠? 이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공사구청장이 자기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하셨는데, 그게 개별 공시지가 이랬잖아요. 이런 거 기초과정에서 배웠습니다. 하여튼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부동산 공시 및 감정 평가하는 법률에 공시되는 취득일련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이걸 주택의 시가편익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 가격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박스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문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기준표나 뭐 주택가격 기준표를 산정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자, 땅을 매립한 측에서 신규로 지적법상 등록을 했어요. 또는 집을 새로 지었어요. 이럴 때는 공시된 가격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기준표, 주택가격 기준표를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2번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안 됐다 그럴 때는 지역별 단지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공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요. 31페이지 건축물에 대한 시가편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참고서로 보면 돼요. 자, 건물 신축가격 소득세법 중에 따른 건물 신축가격 기준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줄 긋고 외울 거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시가편익 산정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10번 테마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것도 취득세 세율, 중과세율 이런 거, 또 비과세 수자 이런 것들 취득세를 다음 시간에 또 다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예? 왜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그랬을 때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주식세 표준세율까지는 좀 나갈까 했더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율 다 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빠르게 한번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또 사실상 취득이지 형식적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 그 대표적인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수탁자의 취득,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 또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 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 명의신탁은 과세해야 하네요. 명의신탁은 과세입니다. 명의신탁 과세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양도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간주취득으로 사실상 취득, 자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네 가지 어떤 거예요? 차, 기, 항, 선, 차량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그 다음에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상속 중에 등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에 더 간주하는 간주 취득,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액이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해액의 증가가 있을 때, 어떤 걸 과세 표준에 이런 의제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율이 전지에서 몇 프로?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자의 주주를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딱 50%인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또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설립 시는 납세의무 없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 고양이 산 수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합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했어. 어부가 결심했죠? 뭘 샀어요?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유자파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겠어.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했어.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성밀 건설을 한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부대시설은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무치상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업권이 대상이라는 것. 예?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하여튼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고, 취득세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아니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그 다음에 각자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그조와 일체가 되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 그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주체 그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주체 그조 취득자지 건물주지 가설한 자 X 이런 거예요.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학에 수입할 때는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 또
또 하나가 이제 건설기나 차량 같은 거 이제 시설되어 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지입 차량 같은 것은 지입차죠.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되는 것도 있었고.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다만 대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송으로 처분되는 걸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또 우리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5억에서 3억 뺀 2억,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은 뭐로요?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대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도 뭐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됩니다. 그럴 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했다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부분은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근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이 있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이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틀리고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시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상 장부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다.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별. 다만 개인 간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 검증받은 취득은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별로 해요? 계약상 잔금지별로 해요? 눈 뜨고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별.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별.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 주장은 객관성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을 마다할 취득 시도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지급이 아니다.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로 한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이런 날이 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계약 해제.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이나 계약 해제요. 자,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도 60일 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진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이 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땡겼으면 돌려줘. 근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 시도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자,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이런 거 원칙, 원칙 같은 거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건축했을 때,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요거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환수금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요거였다가 올해 이제 요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5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요거 언제로 하느냐? 준공 하여튼 그 준공 정확히 몰라도 준공일, 준공 검사, 준공 검사일 뭐 그다음에 준공 어쩌고 저쩌고 요거 준공일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아셨죠?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는 거. 뭘 또 새삼스럽게 넘겨보고 그래. 준공 검사증이나 뭐 준공 인가 증명서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요거 내주는 날로 바뀌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 그 날. 그래서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 매매 같은 유상승, 원래 취득세 과세 표준 일반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뭐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편익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게 시가편익보다 뭐하게 적게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뭐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익으로.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 그렇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 건축물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 차량계정비, 선박, 종류변경 같은 의제취득, 지목변경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한다는 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소득 증명되는 금액, 자, 채권 매각 자선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한다? 90%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것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것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사실상 취득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액으로 공급보다 낮을 때 뭘 과세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들.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럼 뭐 다 했네. 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에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는 할인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는 것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현하고 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포함하지 않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후에 특강에 있는 분들은 또 오후에 문제집 특강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